좋네요. 일요일은 대충 아무것도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게 가장 잘 보내는 하루 같아 보여요. 왜냐면 평일에 이거저거 많이 하니까 하루 정도는 그냥 뒹굴뒹굴거리다가 오늘 뭐 했지 싶은 느낌 드는 거는 오히려 잘했다, 잘 쉬었다 라는 증거니까요. 내일 면접인데 응원해주세요. 내일 면접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지금 긴장 많이 되고 면접 앞에서는 좀 많이 떨리시겠지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면접 잘 보고 뭐 별말이 있을까요? 그냥 긴장 많이 하지 말고 면접 잘 보고 오세요. 화이팅! 제가 드릴 수 있는 면접 팁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팁, 면접 전문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팁은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다가 온다는 생각으로 다녀오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긴장할 필요도 너무 굳을 필요도 없이 말이죠. 뭐 이 정도?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보고 오세요. 아기들도 개학이라 떨리겠지만 신규 교사라 저도 내일 등교 첫날이랍니다. 오 진짜요? 두근두근두근두근 하시겠다. 신규 첫 번째 수업 약간 짓궂은 학생들도 말 안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격투기 게임 하듯이 잘 조절하면서 헤쳐나가시길 응원할게요. 뭐 평탄한 학생들만 있지는 않겠지만 말 잘 듣는 학생들 많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디 먹고 밀당하는 느낌으로 게임처럼 하는 거 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니까 드는 느낌이 선생님들도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 오지게 뒤지게 안 듣는 학생도 있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거는 양반. 약간 수업 시간에 대드는 학생들. 와 진짜 그런 학생들 있으면은 자물인 너무 힘들죠. 그래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도 또 나름의 재미라는 생각으로 퍼즐풀이 하듯이 퍼즐 게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그때 잘 넘기면 넘기는 대로 잘 넘겼다, 잘 지도했다 그런 재미 느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목에 있는 말은 내일 개강하고 개학하고 출근하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힘들다라는 거 그런 느낌의 문장이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내일 중학교 입학하는데요. 응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 중학교 입학이라 기억나는데 서로 약간 눈치를 많이 보는 느낌이거든요. 중학교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근데 그런 거 없이 서로 너무 과하게 친해지려고 하면은 또 약간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천천히 그리고 약간 조금 적당히 다가가면서 친해지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들이으면은 또 약간 머뭇거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살펴보면서 친해지는 과정 밟아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친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면은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약간 막 놀고 막 하면은 친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중학교 입학할 때는 약간 상대를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초등학교랑 달리.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일 거예요. 밀당 조언 응원 세게 듣고 잘 해내고 오겠습니다. 학생들과의 밀당 진짜 새내기 선생님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을 이기려고도 학생에게 지려고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잘 균형 잡는 태도. 그래도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학교로 입학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좋고, 자기 스타일로 가지만 참고만 해라 라는 거.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는데요, 반에 일진들이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이제 입학 반에 일진이 많은 거 어떻게 하시나요? 그 OT 모임 같은 거 그 전에 했었나? 파이팅 하라는 말보다도 잘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예비 조립일 때 봤는데 다 무서워요. 막 노려봅니다. 고등학교 때는 또 중학교 때랑 다르게 서로 낮잡아 보여지는 게 싫어가지고 약간 내가 저 애보다 낫지, 약간 우월감을 많이 뿜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가뜩이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되게 성장이 빠른 친구들도 있고 느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키가 큰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들도 있고 덩치가 좋은 친구, 작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생존법, 정글 생존법 익히듯이 힘든 고등학교 생존법도 잘 터득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실제로 일진이 아니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학 전날에는 되게 또 얼굴 무서워가지고 일진인 줄 알았더니 한 달 정도, 2달 정도 돼 보니까 완전 허당인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친해지는 거라면, 고등학교는 상대방을 조금 리스펙하면서 친해져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리스펙하면서. 왜냐면 제가 나를 깔보나 이런 느낌 드는 순간 바로 빈도가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침이 없어지는, 진짜 내가 약간 우뚝 솟는 느낌에 들 때가 거의 고등학교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서로 약간의 기싸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대방을 리스펙하면서 얻어이고 되게 칭찬 한마디씩 하면서 친해지는 느낌. 칭찬도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아주 밑장 가이듯이 연한 칭찬 하면서 친해지면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5인데 미리 공부해두는 교재 같은 걸 하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수학은 진짜 어렵죠. 근데 그거 어렵다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렵다라는 말이 어렵다, 다르게 보면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헬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대 500 나한테는 어려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몸이 3대 500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느낌. 몸을 키워가지고 3대 500에 익숙해지면 3대 500을 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어렵다라는 말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씩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지고 낯설지 않게 된다면은 어려운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를 좀 공부를 한참 할 때 알았으면은 마음의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할 때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 익숙해지지가 않았구나, 아직 덜 적응됐구나,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공부도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업 교사인데 너무 맞는 말이네요. 멘트 배우고 가요. 학교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은 아직 낯설다, 아직 적응이 안 됐다라는 거 조금씩 여러 번 해보고 반복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쉬워지는 거라고. 어렵다, 쉽다가 그렇게 학생들이 이건 어려워, 이건 쉬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 시야를 가지면은 도전 조금만 하면은 될 수도 있는 거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응원해 줄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일이 어렵다, 하는 업무가 힘들다 이런 것도, 힘들다는 좀 예외, 하는 업무가 어렵다 이런 것도 반복하고 적응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해지고 쉬워지니까요. 힘들다는 거는 업무 분담 다시 해야죠. 원래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본 최대치가 한계이기 때문에 계속 그 최대치를 늘려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사람마다 최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왜 너는 못해? 아니,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식으로,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해, 반대로 나도 그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지만 한 번씩 해보는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을 혼자 했는데 애들이랑 어떻게 지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입학을 혼자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비슷한 친구들 많이 갔었는데 뭐 중학교도 거의 비슷비슷했죠. 반에는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에도 제가 혼자서 입학을 해가지고 다 모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진짜 저 혼자만 고등학교를 딱 가가지고 좀 외로웠어요. 고등학교 때. 혼자서 익숙해지는 방법은 자리에 앉으면은 옆자리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어느 학교에서 왔어? 라는 질문부터 해가지고 되게 가벼운 질문부터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 이렇게 왔다 갔다 물어봐요. 그게 가장 접근이 쉬운 것 같아요. 옆자리에 있는 친구랑 대화가 트면은 그 친구랑 아는 친구랑 또 대화가 트이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 앞자리 뒷자리 이런 식으로 공략해 나가는 거죠. 진우님은 본업이 교사세요? 아니요, 교사가 아니죠. 저는 선생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학 가는데 그동안 별 생각 없는데 전날이 돼서야 너무 떨리네요. 전학은 진짜, 저는 전학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교를 혼자 간 적은 있고, 중학교 때는 전학 온 친구를 본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전학 가고 오고를 제가 기억하는 게 거의 없는데, 중학교 때는 전학 왔던 친구가 되게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반에서 분위기 이름 가지고 놀리면서 약간 하하호호 하면서 금방 반에 녹아들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전학 가서 적응하는 것도 새로운 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적응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다시 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개학하기 전, 개강하기 전 약간 이 떨리는 마음, 되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두근두근 거리는데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막상
어쩔 수가 없죠. 혼밥할 때 볼만한 예능 추천해주세요. 혼밥할 때 볼만한 예능. 제가 근데 요즘 예능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저 오늘 그거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살인자 이응난감 드라마 1화랑 2화 봤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거 웹툰은 예전에 언제지? 웹툰은 좀 봤었거든요. 살인자 이응난감 웹툰 재밌게 봤었는데 드라마도 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안 만만해 보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조용 반에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타입의 친구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안 만만해 보이는 법을 너도 나도 다 하려다 보니까 누구는 일진처럼 보이고 혹은 일진처럼 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이, 리스펙이 있으면 괜찮은데 리스펙 없이 깔보니까 그게 문제죠. 만만해 보이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만만해 보여도 돼요. 근데 존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냥 잘 꾸미고 하시면 됩니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방법. 턱을 살짝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깨를 푹 숙이고 턱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은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깨 좀 펴고 턱을 살짝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덜 만만해 보일 거예요. 턱 살짝 들고 있는 턱을 여기 귀랑 턱을 누가 이렇게 잡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책상에 발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어깨 구부장하게 그리고 시선 이렇게 책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만만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만만해 보이던 학생이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어깨 이렇게 펴고 턱만 살짝 3도 정도만 턱을 살짝 들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지도 좋아 보이고. 약간 다르죠, 이미지가.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만만해 보이죠. 쭈구리 이렇게 쭈그려져 있으면. 근데 그냥 허리만 펴고 턱만 살짝 들어도 나쁘지 않죠, 느낌. 요즘 중학교 때부터 거의 다 술, 담배 하던데요. 저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하던 애들은 하고 안 하던 애들은 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룹에 가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그런 거를 안 하는 친구들이랑 더 많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랑 가까이 하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 뭐 안 좋긴 하지만 그거가 더 안 좋은 이유는 자기의 판단 없이 그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계획이 10년치 계획이 있다면 10년치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수행할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뭐 상관이 없죠. 조선시대에 16살 때부터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가 있다면은 괜찮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흔들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분위기 타가지고 자기 의사결정 없이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거라면 나쁘죠. 물론 술, 담배 하는 것도 나쁘고요. 대신에 자기의 의사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주변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은 나중에 돼서도 주변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의사결정은 자기의 방향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배를 어떤 섬으로 데려갈지는 잘 고민해가지고 잘 항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추천해주세요. 책 추천이라 어떤 책 추천해드릴까요? 어떤 느낌의 책? 저는 몰입이라는 책이라는 팔로우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먼저 몰입이라는 책인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열정, 플로우,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라는 키워드인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 책에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고민거리 이런 것들 좀 많죠? 걱정거리나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잠자기 힘든 그런 때도 있는데 이 몰입이라는 책에서는 플로우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를 타야 되는 서핑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신기록 1등 그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기 위해서는 서핑보드 위에서 그 파도를 기다렸다가 정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 그때 그 파도를 타는 순간 집에 있는 정리 안 된 책상을 생각하시겠어요? 안 먹고 남겨둔 음식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거대한 그 파도를 타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 온 집중을 다해서 그 파도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지 그것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에 깊게 몰입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아무런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거에 대해서만 몰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떤 거에 이렇게 집중하고 단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몰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가지고 순수한 몰입의 상태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게임 같은 거 할 때 결정적인 순간 약간 죽느냐 사느냐 약간 그 한 끗 차이일 때 막 집중했을 때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게 게임 말고도 다른 자기가 꿈꾸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되고 싶었던 거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몰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파도 서핑할 때 다른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오로지 그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만 그 순간에만 집중을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떤 거에 딱 집중할지 몰입하는 법 자주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의욕을 잃은 세상을 위한 행복으로 향하는 처방전.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영감을 주는 필독서.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통제력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약간 불안감과 우울감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는 그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서 오는
감정들이 많거든요.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놓아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집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도 이 책에서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매일 수백 번씩 자신의 약점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심리 에너지가 소비된다. 자기의 단점을 생각하고 안 좋은 점을 생각하면 마음 에너지가 많이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해봐요. 저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됐어요. 우영이님 축하드려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랑도 오래오래 잘 이야기 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반이 돼가지고 이전에 있던 친한 친구랑 반이 달라지면은 약간 사이가 멀어질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 학년에 있었을 때 친했던 친구랑 학년이 올라가서 사이가 멀어지면은 새로운 친구들이랑 사귀느라 이전에 있던 친구랑은 소홀해졌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도 좀 같이 잘 중간중간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교류도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밤낮이 다시 바꾸기 힘들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밤낮 바뀔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밤낮 바뀌면 어떻게 바꾸세요? 밤낮이 바뀌면은 그거를 돌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밤낮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새벽 한 6시쯤 다 돼서 잠드는 그런 경우가 밤낮이 많이 바뀐다고 하죠. 새벽 4시, 4시 때도 조금 까딱까딱 위험하지만 그래도 2시간 만에 일찍 자면은 새벽 2시에 잠드는 거니까 아슬아슬한데 새벽 한 6시에 아침 6시죠. 그때 듣고 그때 누워서 자게 되면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ASMR 듣고 눈 감고 있으면 잠 와요. 그게 최고다. 진우님 말할 때 현명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였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책을 안 읽고 있어서 최근에 다시 책 읽고 있어요. 진짜 책 읽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읽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님 선생님이셨어요? 아니요, 전혀 선생님이었던 적 1도 없어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냥 내 생각 얘기하는 지금 처음. 안녕하세요. 잠깐 상황 제대로 걸렸어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됐네요. 학교 가기 싫다. 그래도 가야지. 내가 선생님인걸. 근데 저는 이런 말도 해주고 싶네요. 학생일 때가 좋은 거야 라는 말은 솔직히 학생일 때는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상황이 힘들 때는 그 상황이 제일 힘든 법이니까요. 그냥 그거를 최대한 듣고 힘든 거 있으면은 얘기하고 뭐 배부른 소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레벨이 다르잖아요. 레벨 2짜리가 레벨 99짜리한테 레벨이 힘들어요 하면은 99짜리는 되게 낮잡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벨 2가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어떤 상황인지 레벨이 잘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거에
그거에 맞춰서 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때가 좋은 거야. 아, 이러면 솔직히 소용없죠. 그때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똑같은 얘기 듣거든요. 그때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말해요. 지금 힘들면은 그게 사실이고 힘든 게 맞으니까. 대신 그거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이 고민해주는 거. 서로 친구들끼리도 그런 고민 있으면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터놓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새 학년 올라가는 사람들, 첫 학기, 첫 학교 가는 사람들 모두 약간 두근두근 거리겠지만 한번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때 재밌게 노는 것도 나중에 되면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놀 때는 재밌게 놀아요. 대학 새내기는 마냥 신기하고 기대에 따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대학 새내기,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사람만 되게 신났을 거라고, 그 외에는 다 지문했을 거라고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진짜 신날 것 같긴 해요. 대학교 1학년 딱 가면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대신 안전하게 주량도 한번 맥스 어디까지가 자기 주량인지도 파악해보고 술 취해가지고 길에도 한 번씩 누워보고. 하지만 주변에 너무 피해주거나 인사불성 돼가지고 흑역사는 만들지 말고 사진에서 술 냄새 나는 그런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금밤이 필요해. 내일이면 월요일, 극혐 월요일인데 금밤 필요하죠. 야식 덕분에 몸무게 60 찍었네요. 진짜 야식 조절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금밤주가 뭐길래? 금밤주가 뭐냐면은 요거 위대한 개츠비 패러디한 찌라미인데 이거를 조금 더 패러디해가지고 조금 더 바꿔가지고 금밤이라는 거 한 거예요. 금밤은 뭐냐? 우리가 불금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불금 좀 피곤해서 집에서 일찍 자고 싶을 때, 집에서 쉬고 싶을 때 불금이 아니더라도 잘 보낼 수 있게 금밤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어요. 불금, 너무 피곤해. 그냥 집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과자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드라마나 볼래. 금밤 편안하게. 그래서 이 금밤, 여기 지람이거든요. 지람이가 마시고 있는 이게 금밤주예요. 금밤주. 지람이 이모티콘 직접 그리신 건가요? 제가 다 직접 그렸어요.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리는데 한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린다기보다 편집하는 게 맞아요. 선을 계속 움직이면서 제가 동그라미를 못 그려요. 선도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그려가지고 일러스트 같은 걸로 점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곡선이 나올 때까지 편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시고 있는 게 금밤주, 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밤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금밤이 금요일 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 있는 좋은 밤, 굿밤, 금밤, 그런 의미에서 금밤인데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금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월화수목금 토일 일주일 동안 금밤을 잘 보내면, 하루하루 밤을 잘 보내면은 그게 한 주가 돼가지고 금밤주,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제 바람은 술이라고 정의하면은 너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또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돌아오는 한 주 좋은 밤, 하루 마무리 잘 하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이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밤이 가득 차면 그게 바로 금밤주 보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지난주 조금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런 아쉬움들 잘 고려해가지고 돌아오는 주는 금밤 하루 모여가지고 일주일 금밤주 되시길 바랄게요.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바로 취업해서 내일 출근인데 너무 가기 싫어요. 대학병원이라 알고 진짜 많이 걱정되시겠는데 첫 월급 받고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한번 생각해보고 여름 휴가 아니면은 휴가철 어디 놀러 갈지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첫 월급 받고 주변에 선물하기도 하는데 부모님께 선물할 거 사거나 뭐 좋지만 제 생각은 자기 자신한테도 충분히 선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자기 자신한테도 선물 해줘야죠. 그런 생각으로 한번 재밌게 출근해봐요. 사실 재밌게 출근하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되지만 기왕 할 거 재밌게 해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불안감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에 집중해서 본인이 컨트롤해 나가면은 하나씩 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건 보내주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금융치료만을 기다려야겠네요. 진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힘들게.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은 적당히 저축도 좋지만 적당히 자기를 위해서 보상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그 보상에 의존하면은 일상이 힘드니까 일상 속에서도 재미를 찾아 나가는 것도 그 다음으로 해봐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보상을 위해서 평소를 희생시킨다? 그럼 너무 슬퍼지니까 학교 설레어서 잠이 안 와요. 많이 설레죠. 학교 첫날에는 어떨 것 같아요, 민재님? 몇 학년으로 올라가시나요? 5학년이요. 두근두근 거리겠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5학년이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6학년 되면은 뭔가 중학교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5학년은 드디어 고학년 중에서 내 위로 한 학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약간 되게 시끄럽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학년이 5학년인 것 같아요. 6학년은 뭔가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5학년이 제일 피크. 초등학교는 5학년이 제일 피크인 느낌. 중3으로서 첫 등교인데 걱정이 많은 밤이네요. 중3은 진짜 걱정이 많죠. 제가 중3 때는 근데 저는 중3이 제일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간 중에서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고 그 중
중3일 때는 반에 되게 재밌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그때 되게 많은 추억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때 중3 때 만든 재밌게 놀았던 시간들이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새학기 설레긴 하는데 고등학교 입학이라 내신도 그렇고 무섭네요. 잘 테크트리 어떻게 해나갈지 잘 생각하면서 진짜 이거 같아요. 하나씩 너무 멀리에 있는 거를 보지 말고 지금 있는 거 하나씩 차분하게 쌓아간다라는 느낌으로 너무 멀리에 있는 거 보면은 금방 퍼지니까요.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하나씩 차곡차곡 하루하루 잘 쌓아보세요. 중2 첫 등교 떨리네요. 그래도 중1보다는 덜 떨리지 않나요? 같은 학교 내에서 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중2가 약간 애매모호했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은 어떻게 보냈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중학교 2학년 때가 약간 친구들이 서로 초등학교 때 지냈던 친구들이 서로 가는 길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많이 멀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좀 뭔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친구들이 생기는 때가 중학교 2학년. 전 중2 때 코로나 터져서 줌 수업만 했었는데 진짜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많이 만들 수 있는 추억들을 많이 못 만든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코로나 이 나쁜 놈의 새끼 죽여버려. 대학교를 코로나 시즌으로 보내신 분들은 진짜 너무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뭐 술집을 가도 4인 이상 집합금지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저 솔직히 내심 망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어떤 방법 잘 찾아가지고 한번 고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찾아보면서 고민해봐요. 백수 21살은 놀아요. 놀지 말고 ASMR 들으면서 빨리 자요. 개강 제발 멈춰. 진짜 딱 여러분들 심정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심정을.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딱 이런 느낌이신가요 혹시? 개강, 계약, 월요일 출근, 월요일 아침 회의, 너무 싫어. 뜨개질 자격증 준비 중. 미리님 뜨개질 자격증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거예요? 뜨개질 자격증. 뜨개질 자격증이 편물 기술 자격증이라는 거 준비 중이에요. 와 진짜요? 편물 기술 자격증. 신기하다. 그거 준비하는 거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뜨개질을 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물론 일로 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좀 재미있잖아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 자체가 뿌듯함도 있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자격증 한 번에 잘 따시길 응원할게요. 도안 보는 법, 나라별 뜨개 도안 기호. 외울 게 많긴 하구나. 신기해요, 신기해. 나중에 뜨개질 자격증 잘 했다고 하면은 보고 뜨개질 같은 걸로 그 이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제 카페에 같이 봐요. 사이 안 좋은 애랑 같은 반 냈는데 어떡하죠?
리스펙 해줘요. 리스펙.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서로 나쁘게 바라보지 말고 서로 리스펙. 존중해줄 거 존중해주고 따로 놀면 되죠. 원래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상대방 리스펙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네가 더 세게 때렸잖아, 네가 더 세게 때렸잖아 게임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사이가 안 좋은 친구랑 같은 반이 되면은 사이 안 좋은 티를 내지 마세요. 사이 안 좋은 티 내면은 더 싸우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벼운 리스펙, 비꼬지는 말고 가벼운 리스펙 정도 해주면서 적당히 보내요. 쉬는 동안 너무 자자잠이 막상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네요. 그러면 차라리 자지 마요. 그냥 안 자는 것도 방법이에요. 밤새고 가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자면 되죠. 너무 고민하지 마요. 억지로 자려고도 하지 말고.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오늘 클라이밍하고 왔어요. 진우님 좋아하는 운동 있으신가요? 저는 은근히 구기 종목을 공 가지고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근데 테니스는 그래도 좀 재미있게 했고요.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농구 별로 안 좋아하고 야구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 야구, 농구 남자 치고 세 가지 다 별로 관심이 없는 남자 뭐 종종 있지만 흔한가 하여튼 그런 타입인데 저도 클라이밍을 해보긴 했거든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클라이밍 문제 푸는 재밌게 하는데 약간 운동 저는 헬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헬스 약간 그 무거운 거 쳤을 때 약간 근육 터져 있듯이 약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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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쾌감이 있어요. 근육 터질 것 같은 그때 그 느낌. 근데 약간 헬스를 혼자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헬스 한 예전에 4년 4년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좀 약간 슬럼프가 와가지고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다 말랑말랑해져 버렸어요. 런닝은 안 뛰시나요? 런닝은 한 웨이트 끝나고 한 10분 정도 그냥 가볍게 그냥 10분 정도 살짝 설설설 뛰고 말아요. 제가 걷는 거 유산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깨 넓히는 운동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잘 모르는데 이름은 잘 몰라요. 어깨 넓히는 운동 그 풀다운 그 이렇게 이거 있죠. 요거 많이 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깨 넓히는 게 결국에는 등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등이랑 가슴 근육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어깨도 저절로 넓어져요. 어깨 넓힌다고 여기 삼각근 이쪽 아령 옆으로 들고 그것보다도 그냥 가슴 근육이랑 등 근육만 키워도 어깨 금방 넓어져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깨가 넓어진다라는 건 결국 등 근육이 커진다라는 거니까 등 근육 관련된 거 찾아서 해주면은 다양하게 트레이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배정 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반배정 망하면 망한 대로 그 사이에서 친한 친구들 사귀어 가야죠. 괜찮은 친구들로. 친구들이랑 쉽게 친해지는 방법 없나요? 제가 먼저 다가가 본 적이 없어서요.
쉽게 친해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친구한테 쉽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 질문하고 잘하는 거 질문하고 사소한 거에 되게 칭찬 하나 두 개씩, 칭찬 너무 대놓고 칭찬이 아니라 약간 가벼운 칭찬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예비 고1인데 입학하기 싫네요. 처음에 저도 고등학교 갈 때 되게 뭔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그 약간 막막한 느낌도 좀 있고, 뭐랄까 그냥 귀찮은 느낌도 약간은 있었거든요. 3월달은 되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한 4월달, 5월달 되니까 애들이, 나 빠진 애들이 한두 명씩 꼭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들, 웃긴 일들 엄청 많아져가지고 꽤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사 빠진 애들이 있다라는 건 나도 그 중에 한 명. 내가 하는 것도 약간씩 나사 빠진 행동이 다른 애들 재밌게 웃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내년에 고딩인데 공부가 하기 싫어요. 정확히는 수학. 저도 수학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수학이 싫은 이유가 뭐겠어요? 어려워서잖아요. 수학이 어려워서 싫은데,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언가 처음 할 때는 익숙하지 않고 낯서니까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한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다시, 너무 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가 아니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계단 하나씩, 한 계단씩 반복해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씩 익숙해지고 숙련이 되면서 쉬워질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 친구 사이랑 똑같아요. 저 친구랑 아직 서먹서먹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 친구랑 한마디 두마디씩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금씩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수학이라는 과목을 친구 사귀는 것처럼 하나씩 자기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은 이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아이고 어떡해. 어제는 잠 많이 잤고요. 전날에 좀 많이 잤으면은 오늘 좀 잠이 안 와도 나는 버틸만 한데, 토요일날 잠 많이 못 잤으면은 어떡하지? 걱정되네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는 마음 대신에 좀 편안하게, 아직 안 자더라도
쉴 수가 있잖아요. 한번 30분 정도 마음 편안하게 쉬어봐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때 자야 돼 힘들잖아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도 30분만 잠깐은 누워서 잠깐 근육에 힘 빼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누워있으니까 좋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멍 한번 때려봐요. 자는 거 망했으면 그래도 이게 밤새는 거는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밤새는 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이고 2시간 자더라도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4시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은 2시간만 잔다고 생각하고 2시간 편안하게 스르르르르 쉬었다가 2시간 잠든다고 생각해봐요. 잠자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남았어.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 잡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근데 지금 벌써 2시가 넘었다. 그러면 자는 시간이 3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1시간 반. 그래, 1시간 반은 그냥 그냥 이렇게 보내고 2시간만 자자. 너무 타이트하게 3시간 반 자야 돼. 이거는 지금부터 5분 안에 잠을 못 자면 바로 이게 깎여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 잠자는 시간 얼마 남았어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2시간만 잔다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 여유 있게 그냥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생각 방식을 찾아보는 시도. 계속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걱정하는 사람밖에는 안 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진취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잠자는 시간이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게 아니라 2시간 잠자는 시간 남고 2시간은 좀 편안하게 즐기다가 자야지. 이런 느낌. 지금 광고가 자동으로 나가는 게 조금씩 있을 거예요. 광고가 없으면 좋긴 한데 이게 좀 딜레마라서 제가 나중에는 광고를 좀 빼는 거를 고민해 볼게요. 지금은 파조잉 시아님 어쩔 수 없네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는 갈만한데 학원이 진짜 노답이긴 하죠.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후회가 없죠.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이 말밖에는 해드릴 게 없네요. 나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2시간만 자고 1시간 조금 놀다가 자야지. 이런 느낌을 가져봐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간 남았어. 3시간밖에 못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시간밖에 못 자라고 하면은 6시에 일어나면은 지금도 벌써 3시간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절반으로 딱 쪼개서 절반은 자는 시간, 절반은 그냥 빈둥거리다가 눕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지금 자기한테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뭐 잠 못 자고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커피 한 잔, 에너지 드링크 한 잔 마시고 낮 동안 버팅기자가 밤 돼서 자면 되죠. 그게 뭐 별거라고. 어차피 어찌어찌 하루는 버틸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사람 하루 안 잔다고 안 죽어요. 최악의 방법, 최악의 결과. 잠 못 자서 최악의 결과. 졸린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내 생각보다는 작은 고민이다라는 거를 나 혼자 깨닫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그게 도움이 되죠. 여기 학교 가는 사람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0년 후에 지금의 본인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본인 나이 플러스 10년 하신 다른 분들은 지금의 본인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을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라는, 부러워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계속 부러워할 거예요. 남자들은 계속 20대 청춘을 부러워하게 될 거고, 여자들은 계속 젊었을 때 자기 어렸던 외모를 부러워하게 될 거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계속 과거를 부러워하며 과거를 못 놓고 살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의 본인 나이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일 수 있을까? 나이 50살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이 가장 나다울까? 과감하게 나이 50살에 20살처럼 보여지는 거 말고 멋진 50살처럼 보여지는 모습,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과거만 보게 되니까요. 나이 50살에 어떤 멋진 50살이 되면 좋을까? 이런 고민,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답니다. 젊어 보이면 물론 좋죠. 근데 그 나이에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거, 중년의 그런 멋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년의 멋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부러워만 하지 않고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멋있는 50살이 되고 싶거든요. 30살 부러워하는 50살이 아니라, 40살 부러워하는 50살이 아니라 멋진 50살이 되는 게 50살 됐을 때의 목표입니다. 멋진 30살이 되는 게 목표인 것처럼 20살 친구들한테는 멋진 30살이 되려고 한번 고민해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말일 것 같아요. 30살 되면 훅 간다 이런 거보다도, 나 지금 계속 에코였네. 에코. 안녕하세요. 소리 너무 좋아서 보고 있는데 손석구님 닮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리액션이나 칭찬 같은 거 하면 반응 잘 못 해준다고. 감사한 마음인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 조보가 아니라, 이건 그냥 평상시에도 리액션 잘 못하는 사람, 칭찬해주면 칭찬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기뻐. 이 친구 칭찬해주는 맛이 있네, 반응 좋네, 이런 느낌이 잘 안 드는 사람이에요. 어색해, 칭찬. 내신이랑 수특 둘 다 챙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맞출까 걱정이네요.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잘 고민해보고 잘 결정해서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집중할 거는 잘 집중해서, 되도록이면 포기
포기하지 않고 다 잘 챙겨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아쉬움 없이 그때 열심히 했어, 뭐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나 아쉽지가 않아, 할 만큼 했으니까, 이런 마음 들어야 멋있지 않아요? 오늘 학교 가는 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쩌죠? 친구들은 소우님을 부러워할걸요. 학교 가는데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다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잖아요. 뭐 어떤 사정인지 개인 사정이 다 있고, 학교를 안 가면 학교 가지 않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것들, 그거를 아직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대신에 지금부터 하나씩 한 3년을 생각하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찾아가는 재미, 그런 재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학교는 딱 진짜 정해진 학교 혹은 학원집, 학교집, 학교 혹은 학원집 정해져 있잖아요. 선택지도 적고. 근데 만약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찾아내는 것만큼, 알아보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넓어지니까, 넓어진 선택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건 별로네, 이거는 좀 내가 나한테 맞네, 그런 것들 찾아보고. 3년이라는 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3년 후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별로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 그렇게 긴 계획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거대로 계속 찾아봐요. 꿈을 조금 더 빨리 따라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일 수도 있죠. 약간 남들은 학교에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얽매이고 있을 때 학교 가는 친구를 부러워하지 말고 학교 밖에서 자기의 꿈을 한번 실제로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해볼 수 있고 투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친구 관계나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는 힘들겠죠. 대신에 그 외에서도 사회생활 조금 더 일찍함으로써, 사회생활이라고 하면은 직장을 다니는 거 말고도 학원을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 곳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길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찾고 하나씩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결코 내가 갖지 못한 거를 남들을 통해서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자기한테 없는 게 있고 그거를 남들이 가지고 있어서 부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만약에 그런 감정이 든다면 충분히 부러워하세요. 부러워도 하고 아쉬워도 하고, 대신에 그런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충분히 느낀 다음에 잘 뱃속에서 잘 소화시켜서 보내줘요. 새로운 거를 다시 습득하면 되니까. 물론 이게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자기한테 없는 것들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부러워해서요. 나도 너무 부럽다, 배 아파하지 말고 그냥 부러워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제가 오늘 아까 전에도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몰입이라는 책, 제가 읽었던 책인데 여기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에 충분히 몰입을 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어디서 불안감을 느끼냐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중간고사가 한 달 뒤인데 나 공부를 아직도 안 했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한 달 뒤에 중간고사가 돌아오는 거고, 시험 공부는 안 했고, 중간고사를 봐야 된다라는 사실은 통제할 수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내가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실, 그거는 통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학교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만 신경을 쓰면은 그렇게 불안감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그냥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넓혀보세요. 물론 한계도 있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통제력,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모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가끔씩은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뭐 그런 방법도 있죠. 중학교를 중퇴, 자퇴하게 됐다면은 미리 검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들보다 빠르면 1, 2년 먼저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니까요. 검정고시 치르고 대학을 빨리 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고등학교 생활을 해외에서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검정고시 잘 준비해가지고 대학교를 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해서 대학에 가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게 아니면 다른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끝내놓고 나면은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꿈이 있는 사람은 대학교 안 가도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가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학교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그러면 대학교 안 가도 되는 거죠. 음악을 한다. 음악을 하는데 대학교가 필요하냐? 굳이. 그러면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음악만 진짜 주구장창 아주 깊게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처럼 깊게 계속 파고들면은 진짜 비트이즈처럼 되는 거죠. 대신에 대학을 가는 거는 대학을 감으로써 조금 더 자기의 꿈을 찾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고, 그동안 약간 내가 알고 봤더니 내 꿈은 대학교가 필요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했어야 됐어. 그러면은 선택지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대학은 선택지를 넓히는 기회, 연장일 수도 있고 되게 사람
때마다 엄청 다양한 선택지에 다양한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찾는 시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꿈을 바뀔 수도 있어요. 25살에 바뀔 수도 있고 30살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지금 한번 정말 깊이 곰곰이 생각을 계속 되뇌어서 해보는 거, 그런 거가 진짜 자기 인생에서 많이 남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린 나를 만나게 된다면 이거저거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 너가 진짜 뭘 원하고 뭘 했을 때 재미를 느끼고 뭘 하면 조금 더 즐거워하는지 그런 걸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를 저 자신한테 해주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부족한 거를 남들한테 얘기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젊었을 때 잘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꿈을 이루신 분들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차분하게 하고 싶은 거 찾아보는 거.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뒤척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 안 잘 거잖아요. 그러면 잠자지 말고 그냥 놀면 되죠. 뭘 고민하고 있어. 잠을 다 못 자. 그러면 전날 밤새고 다음날 피곤한 거밖에 더 있어. 마음 가볍게 가져가자고요. 다른 것도 고민할 게 많은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 내 고민 조금만 지나고 보면 까먹는 고민이에요. 그렇게 큰 고민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도 시험 떨어져서 다시 1년 준비해야 돼서 24살인데 다른 길 가야 하나 낙담 많이 했는데 진우님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행이네요. 뭐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불안한 감정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잘 추스려가지고 잘 마음 보듬어, 자기 마음 잘 보듬으실 수 있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보듬어줘요. 지금 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도움되는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 보듬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거든요. 자기 마음 보듬을 수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소홀해질 때도 있겠지만 가끔씩 자기 마음, 그래 잘하고 있고 괜찮아 한마디씩 해줘요. 자기 자신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잠이 안 와요. 그럼 자지 마세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오면은 자면 되고 잠이 안 오면 자지 않으면 되고 걱정할 거 없죠. 뭐가 걱정이겠어요. 최악은 잠을 완전히 못 자가지고 다음날 피곤하다. 피곤한 게 최악이네요. 별거 없네요. 다음날 피곤하면 일찍 자면 되죠. 간단하죠. 저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학원 방학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 저도 한 3개월 다녔는데
체크하는 거 2개씩 체크하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한번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를 즐거워해보세요. 별 방법 있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원 방학이 1년에 이틀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 진짜 개심하네. 학원 방학이 1년에 한 번, 2번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학원 등록 취소해요. 학원 다니지 말아요. 방학이 2번. 등록 취소하면 되지 않아요? 취소하면 엄마의 잔소리가 좀... 그러면 엄마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한번 잘 연구해보세요. 내가 왜 쉬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거. 무작정 나 쉴래가 아니라 내가 왜 쉬어야 되는지 한번 논리를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엄마도 그 논리가 맞으면은 쉬게 해줄 거예요. 엄마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 말하는 기술 연습해보세요. 계속 엄마 말을 듣고 살 수는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다. 내가 쉬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설명이 가능하다. 해보세요. 힘드니까 쉴래. 다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고 쉬어야 되는 이유가 없네. 그러면 그냥 귀찮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고 학교 가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안 돼요. 이유를 찾아보세요. 저 수학학원도 다니는데 수학학원은 다행히 방학했어요. 다행이네. 학교 가는데 방학 숙제 남았어요. 업보는 돌고 돌아옵니다. 방학 숙제가 남은 것도 자신의 책임이죠. 책임을 다해보세요. 자유에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자유는 대가. 반배정 망하고 쌤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쌤일지라도 거기서 또 좋은 것들을 찾아가야지. 안 그럼 계속 나쁜 것들만 보잖아요. 나쁜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잘 집중해봐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놓아주고, 그거를 불평 가지고 불만 가지고 계속 마음 가지면은 영원히 안 바뀌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들을 한번 거기에 집중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중에서 어떻게 할까? 저 친구랑 조금 더 친해져 봐야지. 마음 먹으면은 그거대로 또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아쉬워하는 거에 아쉬워는 하지만 너무 미련을 갖진 말아요. 아쉬워하고 금방 보내요. 저 7시 알람 해놨는데 안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잠 안 와서. 아니야. 알람은 그대로 하고 지금 핸드폰 끄고 지금 핸드폰 꺼. 그리고 가서 자. 안 그러면은 내일 피곤해. 계약하고 개강하고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번 주 한 주도 다시 한번 힘차게 하기 싫은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은 과감하게 놔주고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해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줘요. 그게 뭐가 됐든 통제할 수 없는 건 놔줘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만 신경 써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적게 받으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 적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생각해봤자 하기 싫은 거 변하지 않으니까 얼른 해치우고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면 되죠. We hate Monday. 우리는 월요일 싫어하지만 그 월요일을 이렇게 금밤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황금처럼 가치 있는 좋은 밤.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아도 황금처럼 가치 있는 좋은 밤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 남은 밤 좋은 밤 되시고 이번 주 한 주 이런 좋은 밤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금밤 굿밤 되시길 바랄게요.